마지막 과목 건설안정기술 문제 10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시기에 중요하다, 그죠?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준수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광구조 좋죠. 경사는 30도 이하입니다. 추락 위험이 있을 땐 안전난간 설치합니다.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 되는 비계 다리는 7m마다 계단 차입니다. 그죠?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2번 넘어가겠습니다. 버팀보, 앵커 등의 축하중 변화를 측정합니다. 그죠? 이들 부재의 지지 효과, 그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계측기기는 했습니다. 하중의 변화를 측정하는 걸 로드셀. 그죠? 그래서 요것도 영어로 잘 안 나오니까요. 파란색 별표 다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3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별표 2개 할까요?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의 합계액을 계상액으로 한다. 그죠? 맞습니다. 안전관리비 계산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을 받는 공사 중에 총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합니다.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 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을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죠? 변동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해야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틀린 건 3번 되겠습니다. 자, 104번 넘어가겠습니다. 거푸집 동바리의 침하, 땅을 따라 침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동바리는 기둥 같은 거잖아요. 바닥에다가 바닥으로 이렇게 침하가 안 되게 깔목을 쓰거나 말뚝을 받거나 콘크리트로 묻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땅으로 침하가 안 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 아닌 건 수평 연결재는 침하가 아니라 변형이 안 생기게 하는 거가 되겠죠. 그죠? 105번 실기까지 중요해서 별표 2개 붙이겠습니다. 강관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할 때 준수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은 숫자가 나오면 숫자부터 암기하라 그랬죠. 비계 기둥의 간격은요. T장 방향으로는 1.5에서 1.8 이하고요. 장선 방향은 1.5m 이하 좋습니다. 자, T장 간격은 1.5m 이하인데요.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T장은 2m 이하죠.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가 되는 밑에 있는 비계 기둥이죠. 윗부분의 하중에 견뎌야 되기 때문에 한 개 안 됩니다. 그죠? 두 번의 강관으로 묶어 세웁니다. 여기까지 좋고요. 비계 기둥 간의 적재 하중은 400이었습니다. 틀린 건 4번 되겠습니다. 시기를 대비해서 암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106번 넘어가겠습니다. 굴착공사에서 경사면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있습니다. 자주 안 나오죠. 경사면의 안정을 확인합니다. 그죠? 땅의 지질조사, 토질시험, 얼마만큼 붕화되었나? 붕괴가 잘 되잖아요. 근데 경보장치하고는 무관하겠다. 그죠? 107번. 차량계 하역 운반기를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요. 기계의 전도 전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사업주의 조치입니다. 아까도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죠? 이런 기계를 그죠? 이거 지게차, 하역 운반 기계는 대표적으로 지게차잖아요. 그래서 이런 길을 지게차가 지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게차가 지나갈 때 붕괴되지 않게 갓길의 붕괴를 방지하고 집안의 부동침하 방지해합니다. 누구를 세우자? 유도자를 배치해서 우회하도록 하라. 그죠? 요 세 개는 하역 운반 기계고요. 만약에 건설 기계가 된다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도로에 폭을 유지하자. 그죠? 비교해서 실기 대비해서 암기해 주시고요. 별표 2개짜리였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08번으로 넘어갑니다. 자주 나오죠. 그죠? 계속 출제됩니다. 실기도 단골로 나오고 있습니다. 5개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해서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되는 순간 풍속은 했습니다. 그죠? 초당 30m를 초과할 때죠. 자, 그래서 순간 풍속이 초당 30m 초과할 때 5개 주행 크레인 이탈 방지를 하고요. 30m 초과하면서 중진 이상의 지진이 있으면 각 부위 이상을 점검한다.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09번을 보겠습니다.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항발기 도개입니다. 넘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것도 3차 작업편까지 나와서 빨간 별표 한 개 달게요.
자, 연약한 집안에 설치할 때는 집안이 약한데 기계가 너무 무거우니까 이게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예, 깔판을 깔아서 지탱하게 하라. 그죠? 그래서 연약한 집안일 때는 깔판이나 깔목을 사용합니다. 평형추를 사용하여 안정시킬 때는요. 평형추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대에 견고하게 부착하는 거 좋겠죠. 버팀대를 쓸 때는 3개 이상, 그죠? 버팀줄도 3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릴 때 제가 버팀대나 버팀줄은 3개로 고정하자라고 했습니다. 틀린 건 4번이 되겠습니다. 1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철골 작업할 때요. 철골 부재에서 근로자가 수직으로 이동할 때, 자, 철골 부재에서 이렇게 수직 이동할 때는 사다리가 필요하잖아요. 이때 승강로의 답당 간격은 사다리의 폭은 성인 남자가 두 발을 약간 벌리고 발이 올라가야 되니까 30cm다 그랬죠.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터널 굴착 작업 계획에서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그죠? 터널을 굴착한다는 건 파는 거잖아요. 파볼게요. 신기하게 터널은 이렇게 파야 됩니다. 땅굴처럼 천정이 있는 상태로 파야 된다. 그죠? 어떻게 팔까를 고민하자 굴착 방법이죠. 파고 나면 천정이 자꾸 무너져 내리니까 지보공을 세우자. 요거는 그냥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터널 지보공 복공 시공법이고요. 물이 있으면 붕괴되니까 물을 제거하자. 용수 처리법이었죠. 안에는 너무 어두우니까 조명을 밝혀주자. 그리고 먼지가 천정 때문에 못 빠져나가니까 환기를 하자. 이렇게 합치라 그랬다. 그죠? 환기나 조명시설 설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암석의 분할 방법 해당이 안 된다. 그죠? 실기를 대비해서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2번 계속 출제가 되죠. 별표 3개짜리. 그죠?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해야 될 대상 공사가 아닌 것입니다. 자, 일단은 터널 다 들어갑니다.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 되는 교량이고요. 다목적댐, 발전용 댐 들어가고요. 저수 용량이 2천만 톤 이상 되는 용수 전용댐, 지방 상수도 전용댐 되죠. 굴착 공사는 10m였다.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13번 넘어가겠습니다. 철골보 인양할 때 준수할 사양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인양 와이로프를 이제 철골을 인양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와이로프 한다면 양변 60도가 좋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60도 이내로 합니다. 클램프로 부재를 체결할 때 클램프의 정격 용량, 매달 수 있는 용량 이상 매달지 않는 거 좋죠. 그죠? 클램프는 부재를 수평으로 한 곳에만 위치하면 안 되죠. 최소한 2곳에 위치해야죠. 그죠? 이게 틀렸고요. 인양 와이로프는 후크의 중심에 딱 걸어주는 건 맞습니다. 114번입니다. 구조물의 해체 작업할 때 해체 작업 계획에 포함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실기까지 잘 출제가 됩니다. 그죠? 자, 첫 번째는 해체하는 방법, 해체 순서 도면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설비죠. 그죠? 가설 설비나 방호, 환기 설비, 살수나 방화, 설비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해체물을 어떻게 처분하겠다. 사업장 내에서 연락하는 방법. 해체물을 처분하는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계는 이 작업에 쓰겠다. 기계기구 작업계획서. 화약류는 얼마만큼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화약류의 사용계획서가 필요합니다. 그죠? 이것도 실기 대비해서 암기하시는데요. 필요 없는 건 주변 민원 처리까지는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115번이죠. 이것도 실기에 간혹 나옵니다. 그죠? 필기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할 때 거푸집의 측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다 클수록 크다인데 낮을수록 크다를 3개 외우자 그랬죠. 외기 온도가 낮을수록 습도가 낮을수록 철근양은 적을수록 측압은 어떠하다? 크다. 이렇게 3개 외워버리시고요. 타설하는 속도는 빠를수록 콘크리트 비중은 클수록 크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크다. 그죠? 대부분 답은 여기서 나옵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1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것도 계속 나오죠. 그죠? 별표 3개짜리입니다. 철결 작업을 중지하는 조건이죠. 풍속은 초당 10m 이상일 때죠. 강우량은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은 시간당 1cm 이상 세 가지였습니다. 그죠? 맞는 건 3번이 되겠습니다. 117번. 깊이 10m 이내에 있는 연약한 점토의 전단 강도를 구합니다. 연약한 점토에서 점착력을 판별할 때 쓰는 게 뭐였냐면
베인 테스트, 그죠? 회전하는 날개를, 그죠? 회전을 시키면서 파고 들어가는 걸 통해서 점착력을 판별했죠. 자, 이것도 한 번씩 나옵니다. 빨간색 별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 현장에 토사 붕괴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그죠? 일단은 지하수, 물이 스며들면 붕괴가 되죠. 그 다음에 점착력이 감소된다. 물이 스며들면 왜 위험하냐면 흙이 붙는 점착력을 감소시켜서 붕괴가 되니까 이것도 맞죠? 차량에 의해서 진동 하중이 증가하는 것도 붕괴의 원인이다. 그죠? 아닌 건 바로 2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19번.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이다. 그죠?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때요. 사다리식 통로는 길이가 10m 이상일 때 얼마였습니까?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창구에 있는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20번도 실기까지 한 번씩 나옵니다. 추락질 방지를 위한 방망의 그물교 규격이죠. 그죠? 추락 방호망의 그물교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cm하고 10cm가 있죠. 그래서 아무리 커도 10cm 이하라야 되고요. 사각이거나 또는 이렇게 마름모 형태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그죠? 마름모로 나와도 상관이 없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사회 건설안전기사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역시나 마지막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